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유주의에 관련된 거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나머지 두 개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110쪽에 거기 담화적 공공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공화주의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공화주의라고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공화라는 단어는 공동체의 화합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냥 단어로만 봤을 때는요. 자, 분명히 앞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일단 뭐가 어찌됐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가 없으면 앞에 영상에서 말했던 두 가지는 전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110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가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특정한 정치 공동체가 시민의 삶에 간섭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법의 지배, 자,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에 맞게 지배를 하거나 법에 맞게 지배당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좀 말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공화주의 자체가 정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데 크게 이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11쪽의 위에서 10번째 줄에 그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 공민적 덕성. 자, civic virtu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전 시민 덕성입니다. 시민 덕성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되려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민이 참여를 해서 뭔가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다. 그럼 그 법을 형성하는 것, 법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 공동체라는 거고요. 그 정치 공동체에서 만든 법에 따른 지배는 내가 좀 원래는 자유가 참 중요하긴 한데 뭐 공동체의 규정,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자유를 좀 제한하더라도 따르겠다. 이걸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 공화주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민 덕성. 자, 시민 덕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거나, 내가 제대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거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바른 토론 문화, 남의 입장을 좀 존중하고 뭔가를 헤아려서 얘기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교육이 바로 시민 덕성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113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공공선을 동기로 하는 참여와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그래야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는 시민이 일단 뭔가를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그냥 누구는 누가 독점적으로 뭘 하거나, 독점적으로 뭘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어떤 합의가 일어나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화주의는 앞에 영상에서 말했던 개인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좀 줄이고 전체 공동체의 삶을
삶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113쪽에 이제 거기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공동체 생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철학자인데 113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모든 역사, 인간의 역사는 계급 투쟁에서 비롯된다. 자, 뭐 지배하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 뭐 지배받는 사람 대체적으로 옛날에 노예 계층, 노비 계층이었겠죠. 아니면은 뭐 전쟁에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급 투쟁의 역사가 인간을 이끌어 왔다라고 보는 아주 독창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국가는 114쪽이요. 114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국가는 지배 계급의 도구다. 자, 지배 계층이 자, 국민들 전체의 뭐 이익을 뭐 대변하고 그게 아니라 지배 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다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자, 국가는 다시 말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리고 114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자, 프롤레타리아, 자, 노동자, 자, 무산, 가진 것이 없는 무산 계층의 지배가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요. 그 115쪽의 맨 위에 줄이요. 부르주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진다. 자, 어떻게 무너집니까?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원칙이 정착한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5쪽의 중간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진정한 민주주의. 자, 여기 이 공산주의의 개념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 지배계급의 그 지배계급이라는 게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고 공동체가 완전하게 통합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착취,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물론 이걸로만 가지고 공산주의를 절대 다 설명하지 못해요. 오늘 이제 그 네 가지의 이론 중에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이 두 가지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가 어떻게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을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줄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지 않다. 자, 정부의 개입이, 국가의 개입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화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네 가지, 개인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로 저는 이렇게 지금 그 편의상 갈라서 설명을 한 건데, 그렇게 뭐 그 틀린 얘기나 뭐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철학자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국가라는 아주 큰 공동체냐, 아니면은 개인이냐, 자유를 온전하게 이 자유는 내 거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자유를 좀 제한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살 거냐, 공동체를 위해 살 거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의 이론을,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